80여 년 한 곳을 지켜온 오래된 가게가 있습니다. 창업주의 외조카가 이어받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임명형 대표가 이어받아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제화 가게인데요. 1936년도니까 지금 따지면 80년 넘었네요. 80한 3년 4년 됐네. 5년째 들어서나 보다가. 제가 3대째예요 지금. 수제화를 만드는 모든 공정은 가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80여 년의 세월을 이어온 작업장인데요. 아니지, 얘는 약지만 넣고 여긴 줄이라고 그랬지. 얘도. 얘 봐, 양쪽이 다 그렇게 간다니까는, 양쪽이 다 지금 이렇게 간다니까는, 지금 여기는 좋아, 여기는 괜찮아. 여기 괜찮은데 여기가 다 떠버려. 여기가. 직원들 역시 30년 이상 수제화를 만들어 온 베테랑들이지만 임 대표의 깐깐함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이 되게 까다로워요, 의외로. 그래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갈 때도 있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만은 하여튼 이상해 시키면은 얘네 신발 만드는 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새로 그냥 다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수제화는 발의 형태를 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형 작업, 패턴, 재단, 재봉 등 최종 완성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걸 진짜 저기 한 1000가지 넘는다고 봐야지. 1000가지가 넘는. 못질 하나하나 공전으로 따지면 적어도 수천 번 두들기고 때려야지 신발 하나 나와요. 칼질도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칼질도 뭐 수백 번을 해야지 칼질 해갖고 신발 하나 나오고.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해내는 깐깐함이 80년을 이어가게 한 비결입니다. 어떤 맛이야? 신발이야? 완벽하게 만들어낸 신발이지만 신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 신발이 되게 오래된 신발이에요. 이거 거의 30년 다 돼. 30년 다 돼가는 신발이에요. 80년도쯤. 그죠? 이때까지도 신발이 장가리 한번 한 거. 이거 그때 신발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요 쇠마크 쓴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걸 안 쓴 지가. 30년 신고 와도 지금 가지고 짱짱하니까.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10년에서 20년 넘은 신발이 수선 의뢰가 들어오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거 이제 창을 새로 이제 갈라 오시는 거거든요. 네. 신으시다가 보통 한 2년 3년 있다가 오시고 어떤 거는 20년 전에 한 것도 와요. 이런 거는 돈은 좀 받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보내질 않아요. 저희는 다시 또 처음서부터 깨끗하게 다시 수선을 해서 보내드리죠. 일단 들어온 신발은 대충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래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말 그대로 바보죠. 그냥 어떤 이득보다는 그냥 성심성의껏 손님들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바보 같은 마인드로 고객을 생각하며 80년을 이어온 가게는 이제 아들과 함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하셨고 할아버지도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빨리 이어가야 네.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가게를 이어가실 텐데 어떤 가게로 이어가실 생각이신지? 그냥 꾸준한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와 줬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는 여기 손님이 있구나 그런 회사로 남고 싶어요.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에도 주변의 가게들이 바뀌는 동안 40여 년 한 곳을 지켜온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낡은 계단, 이곳을 내려가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조국현, 강정희 사장 부부가 인수받아 이어오고 있는 카페입니다. 저희가 92년 저는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네, 그리고
가게도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거 오래 하는 것도. 바꾸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장님의 말처럼 가게 곳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는데요. 물건뿐만 아니라 세세한 인테리어까지 처음 인수받았을 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장님 부부. 이거는 그 청갈이라고 해서 더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이드에 있는 것도 그 고이스 의자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아마 그 요즘에 만드는 데가 별로 없어서 한 달 걸렸나? 주문해 갖고 만드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죠. 오래된 건 다 없어진다는 거. 최대한 처음의 모습대로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것이 이곳을 지켜온 비결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 역시 오랜 세월 변함없이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많은데요. 제가 초창기 할 때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은 또 중대 교수님 돼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옵니다. 단골 손님은 물론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 그 모습을 간직한 이곳을 다시 찾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단체 손님들이 그 어른들이 오더구만. 83년도에 20대 때 이렇게 왔는데 또 왔다고 적어놓고 갔네. 특히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커피 맛인데요. 커피 맛 유지를 위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좀 이런 게 좀 유행했었는데 이게 워낙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새는 다 기계로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 83년도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사이폰 커피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또 있는데요. 이 온도는 매일 그날 사용량만 분쇄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아웃소싱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3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만이 제 취향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커피는 몇 프로 섞어서 어느 정도 로스팅을 해달라. 이걸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0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우리 커피를 잘 아는 거죠. 커피 맛과 함께 가격 또한 10여 년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가격은 저희가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 11년째 못 올리고 있어요. 11년째요? 11년째. 아니 저희가 매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골 손님들이. 제가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게 올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이 입소문을 타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들에게도 추억의 카페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이 돼도 생각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의 카페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면 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노포는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은 오래된 점포라는 뜻입니다. 1939년 창업한 곰탕집 하동관. 올해로 50년째 충무로를 지키는 사랑방 칼국수. 89년째 가업을 잇는 종로 양복점 등 분야는 다르지만 이들 장수 기업들이 세월을 이겨낸 비결은 동일합니다. 바로 소신과 뚝심으로 대표되는 한결같음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국내 장수 초상위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 5분가량을 걸으니 중고 물품을 사고 판다는 간판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늘어선 간판 아래에는 각종 주방 기기와 식기류가 인도를 침범한 채로 쌓여 있었는데요. 트럭들은 비좁은 도로를 오가며 물건을 연신 실어 나릅니다.
트럭에서 내리는 이 중고 의자들은 경기도 마석 지역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게 저 순댓국집 순댓국집이죠? 카페를 하다가 중국집으로 이제 순댓국집으로 옮긴 거예요. 서울 황학동 중고 주방용품 거리는 업소용 주방기기의 메카로 불리는 곳입니다. 600m 길이의 거리에는 냉장고며 튀김기 같은 중고 주방기기부터 그릇 등의 집게류, 음식점, 식탁 같은 주방 가구를 파는 가게 180여 곳이 밀집해 있는데요. 대부분 폐업한 식당에서 수거해온 것들입니다.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뭐 물건 뿌리고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중고 들어오는 게 하루에 한두 차씩. 한두 차씩. 지금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걸까요? 새 걸로 친다 그러면 새 거보다는 많이 새가 반가. 가게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야지 가시네요. 아 위에 이것뿐만 아니라 창고가 저희가 한 100평 따로 있어요. 따로 위에 그 100평 가구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이 양이 적으면은 창고 같은 게 없으면 하지도 못해요. 중고 주방용품을 보관 중인 매장은 계단까지 점령당한 상태. 비좁은 내부엔 엄청난 양의 식당용 의자가 가득했습니다. 와 이게 다 음식점들에서 쓰는 가구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 업체의 경우 지하 4층까지 중고 주방 물품을 보관 중입니다. 주 고객층은 새로 가게를 시작하거나 업종 변경을 고려 중인 이게 자영업자입니다. 하루에 한 차씩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겠네요. 저희 집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저희 시장에 가구점이 한 100군데가 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여 명으로 OECD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자영업자 비율은 과다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어떤 데는 뭐 진짜 뭐 1년 안에 2, 3개월, 뭐 3, 4개월 만에 나오고 보면은 진짜 거의 뭐 그냥 쓰지도 않은 돈 오픈 3, 4개월 하고 그런 것들 보면 진짜.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여러 이유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가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또다시 자영업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엔 판단이 빠르죠. 판단이 판단이 빨라서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진짜 운영해 보면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 결정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서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요즘에는 너무 가볍게 오픈했다가 너무 가볍게 마감을 하니까. 다산다사 국내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산다사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탓에 자영업자의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73%는 5년도 안 돼 가게를 접는다는 것.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을 찾아보기 힘든 배경입니다. 이에 비해 가까운 일본의 경우 창업한 지 1000년이 넘은 가게가 10여 개 정도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한자를 써서 신이세라고 부르는 100년 이상 된 가게는 2만 2천 개에 달하는데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분명 배울 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가게.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00년 가게 사업이 그것입니다. 40여 년의 추억을 이어준 곳으로 모두 가게. 30여 년의 사람들을 이어준 100년 가게 곳으로 사업이란 서로 가게. 오랜 기간 한 우물을 파고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꾸준히 가게를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가게. 혁신으로 더 멀리,
백년가게. 혁신 역량을 보유한 그 장수 소상공인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의 혁신 역량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표준 모델로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따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점차 확장할 예정이지만 음식점업, 도송회업 같이 과당 경쟁 업종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소매점과 음식점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로 단순히 업력만 오래된 게 아니라 까다로운 평가 지표를 통과한 점포입니다. 그냥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어서 하고 싶은 집이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정부는 이런 가게가 향후 100년 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지원 중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성장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유도하고 이들의 노하우는 널리 전파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다산다사의 악순환을 깨트리고 창업 후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그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네.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네. 100년 가게 사업을 통해서 그의 선순환 구조 전환할 수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성장 잠재기 있는 소상공인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이런 게 인식이 되면 네. 일반 소상공인들은 혁신 의지를 더 고취시키고 네. 자발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가게는 1959년 문을 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순댓국 집입니다. 지난해 1호 100년 가게로 지정이 됐는데요. 선정 이후에 매출이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까지 이런 가게 1,300개를 100년 가게로 육성해서 성공 모델을 확산시킬 예정인데요. 지금껏 210곳이 선정이 됐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긍정적입니다. 여기 순댓국 하나 주세요. 경북 영주의 한 식당.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쫄면 말고로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쫄면인데요. 인기의 비결은 자체 개발한 두툼한 면발입니다. 다른 쫄면 좀 다른가요? 네, 달라요. 어떤 아니, 면도 다르고 네네. 거기는 면이 국수 면이 다른 데 보면은 가보면은 이런 서울 같은 데는 보면 이제 쪄는 면이 다 들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면이 보통 있고 쫄깃쫄깃해요. 일반 쫄면보다 굵은 면발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두툼한 면발은 입에 넣었을 때 소스와 어우러져 풍성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면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그래. 이밖에 없어. 쫄면 맛의 핵심인 양념장은 고추장에 물엿, 식초, 설탕, 참깨를 섞고 사과, 배 등 과일을 갈아 넣어 새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낸다는데요. 이거는 간쫄입니다. 간장이 가는 거는 간쫄.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이걸 먹는 거야. 간장으로 비빈 거예요? 이건 맛간장이 오는 쫄면이에요. 화끈하고 맛있는. 이렇게 자체 개발한 소스와 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가게가 강산이 세 번 바뀌도록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입니다. 요즘엔 조금 들어오는데 작으면 한 일주일에 3번씩 와요.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여기에?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럼 몇 년 전이죠? 한 20년은 더 됐죠. 지난해엔 이런 지속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아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혜 사장은 틈이 날 때마다 인증 현판을 닦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요? 문제 없잖아 봐. 백년 가게 현판은 정부가 대상 가게에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입니다. 아, 참 힘들고 고달플 때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긴 세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응.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랑 그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굉장히 뿌듯하잖아. 네네. 이건 인정을 해줘야 백년가게를 받을 수가 있거든. 선정이 될 수가 있거든. 홍보와 마케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정보 플랫폼에 가게가 소개된 건데요. 한국관광공사는 현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브랜드 아래 웹과 앱은 물론 8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이 가게는 백년가게 지정 이후 구석구석이 운영 중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게를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백년 가게로 이제 선정이 된 게 뭐 가게 홍보에 좀 도움 많이 됐나요? 되죠.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없는 백년가게잖아. 전에는 전부 다 이제 입소문으로만 이제 오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 할까?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뭐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맛집 서비스에도 가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사용자의 리뷰와 별점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별 추천 맛집 순위를 알려주는 이 플랫폼은 회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맛집 서비스입니다. 소면이랑 메뉴 특성상 사실 한 30, 40대 손님이 원래 좀 많긴 했는데 최근에는 진짜 어르신 손님이 많고 완전 20대 초반대 뭐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연인들이 많이 와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게를 알릴 수 있게 된 덕분인데요. 입소문이 나며 매출도 수직 상승 중. 3대째 가업을 잇는 정희윤 대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홈쇼핑과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택배 박스에다가 그냥 송장만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내가 뭘 하냐면 영주 관광지 홍보를 해요. 영주 이런 게 있다. 네네. 지금은 구석사랑 소소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영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석사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박스에다 붙여서 보내요. CS 되게 좋아하겠어요. 사진을 CS 받아요. 영주시 홍보팀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이런 목적으로 영주시의 건강 사진 뭐 소백산도 있고 했잖아요. 사실 쓰고 싶은데 되겠냐 그랬더니 주시더라고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백년가게 시행 1년을 맞아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42%가 이 쫄면 가게처럼 매출과 고객이 증가했으며 백년가게 대표자의 37%는 자부심을 갖고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업이 가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수 소상공인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긴 세월 요식업에 종사하며 쉽게 사라지는 음식점들이 안타까웠다는 박영수 대표. 몇 년 전부터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외식 창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공부한 교수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영을 체득한 교수라 이론과 더불어 실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한 강의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또 업장마다 포스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에 포스에 이제 누르기만 해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또 그걸 보고서 또 어느 메뉴가 잘 되는지 어떤 추세가 매출의 변동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체계적이 운영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의견 나누기도 하고요. 이론 강의에서 그치지 않고 번성한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막 기행은 실질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위기 때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 멘티 관계로 꾸준히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막기행 가서는 갈 때마다 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해서 거기를 2박 3일 뭐 이런 식으로 3박 4일 돌았었거든요. 그때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성공하신 분들의 그 노하우들을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제가 도움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박영수 회장님 만났을 때는 저희 부모님 식당은 그냥 저희가 그냥 겨우겨우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고 하면서 지금은 뭐 하남시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운영되고 있는 식당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도 백년가게 업주들의 노하우를 전파하기 위해 강의를 계획 중인데요.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몇 차례 진행됐습니다. 처음 강사로 나선 것은 앞서 보신 쫄면가게의 정희윤 대표. 강의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가 내 주변에 있다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에서 일단 신선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고, PD 출신이라서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판로를 어떻게 뚫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뭐가 어려웠는지 정말 질문이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백년가게 대표님들이 조금 더 활동을 확대해 나간다면 정말 저희가 원했던 백년가게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통해 백년가게 업주들의 다양한 강의를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뭔가 사전 준비돼 있고 갖춰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나와야지 우리 외식업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이라든지 경쟁력은 또 그쪽의 경쟁력은 또 상당하게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해도 폐업을 해도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백년가게가 저결감에 지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지금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응원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도 방해하려고 파워포인트